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오늘 그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TTS에 관련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일단 먼저 모티베이션 단계에서 이제 TTS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이후, 그다음에 제가 좀 생각해 본 그 AI 아바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TTS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살펴봄으로써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 TTS라는 것은 일단 텍스트로부터 이제 그 스피치 즉 오디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TTS 기술이라는 건 밑에 이제 예제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 텍스트로부터 그 오디오를 만들다 보니까 일단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분들에게 그 오디오를 들려줌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을 도움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 AI 아나운서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뉴스 기사에 대한 그 스크립트를 그 TTS 모델을 통해서 읽음으로써 그 AI 아나운서를 그 아나운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금 그 뉴스에 가끔씩 이제 AI 아나운서 활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이제 AI 아바타 쪽에도 좀 접목이 될 수 있는데, AI 아바타라는 것은 누군가에는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런 AI 아바타에 좀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활용된다는 것은 그 도로 안내에 도로 상황이나 그 목적지를 알려줄 때 이 TTS 모델을 통해서 그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모델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AI 아바타 좀 유사하게 이제 빅스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삼성에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몇 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리스폰스 과정이 일어날 것이고, 그 리스폰스 과정에서 이제 그 TTS 모델을 통해서 스피치를 만들어줌으로써 이런 오디오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TTS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TS는 최근에 점점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소리로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제 생각으로 발전을 해서 최근에 이제 이 어댑티브 TTS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제 논문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AI 아바타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세 가지가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 누군가에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선생님, 그리고 책을 주도록 이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 이 어떤 사람이 있고, 이 AI 아바타한테 오늘 날씨 어떠냐, 아니면 친구한테 오늘 뭐 재밌는 이야기 해줘요 등등 간단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오디오 인형을 넣어주면 그에 맞게 이제 그 NLP와 그다음에 리스폰스 과정을 통해서 오디오를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반응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이제 친구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으로서 역할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떤 아이가 이제 뭐 어떤 거든 이제 배우고자 할 때 그 이 AI 아바타에게 질문을 하면 그 이제 NLP 과정을 통해서 이제 리스폰스를 만들고, 그 리스폰스에 대한 그 오디오를 TTS를 통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이 아이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는 좀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아이 또는 어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런 TTS 모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TTS 모델 보면 어, 미리 책의 내용을 이제 그 텍스트로 다 저장을 한 후 이 모델을 TTS를 통해서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또는 이제 어른들에게 그 지식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이 TTS 모델은 그 AI 아바타에 좀 접목해 볼 수 있는 건 친구, 선생님, 그다음에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AI 아바타 쪽에서 이 세 가지 항목 중 제가 생각했을 때 TTS라는 건 리스폰스 쪽에 해당이 되며, 그래서 리스폰스 쪽에서도 이제 그 어, 스크립트를 읽을 때, 그러니까 좀 책을 읽을 때 이제 원하는 목소리로 이제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과 이제 원하는 이제 그 보컬 톤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리스폰스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전까지 이제 TT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요약해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최신 논문에서 이제 TTS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정한 논문은 이 에이다 스피치 4라는 논문으로 2022년 인터스피치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어댑티브 텍스트 투 스피치 인 제로샷 시나리오라는 논문인데, 이 어댑티브 텍스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하는 화자의 목소리로 이제 변환을 해서 말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제로샷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지 않는 화자로 변해서 이제 말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샷 어댑티브 TT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는 이제 데이터셋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다 다를 것인데, 그러면 그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확보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확보했는데, 클린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로샷 쪽 러닝이 좀 연구가 되게 되었고, 다음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방법으로는 제노소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일반화적인 문제에 봉착을 해서 제대로 이제 스피커 즉 스타일을 제대로 뽑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에이다 스피치 4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음, 먼저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에이다 스피치 4의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포니미란과 텍스트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 베리언스 어댑터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피치 프리딕터, 듀레이션 프리딕터, 에너지 프리딕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스타일 부분을 이제 추출하는 스피커 그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런 뽑은 스타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디오 입히는 과정인 스피커 컨디션 과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베리언스 어댑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리언스 어댑터라는 것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패스트 스피치 2에서 가져온 방법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듀레이션 프리딕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발음할 때 특정 단어를 얼마나 이제 길게 발음할지 짧게 발음할지를 이제 예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만약 안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피치 프리딕터가 있는데, 피치 프리딕터 같은 경우는 이게 감정과 이제 그 피치 부분을 예측해 줌으로써 이게 감정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 발음 그 스피치에 그 운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이제 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사람이 어떤 감정을 통해서 이제 발음을 하고 있는지 이걸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프리딕터 부분이 있는데, 이 에너지 프리딕터 같은 부분은 스피치의 볼륨이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이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작은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 프리딕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베리언스 어댑터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지를 이제 결정해 주는 부분을 이제 예측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인데, 스피커 레프레젠테이션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먼저 그 제가 이제 어, 목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한 그 스피치를 먼저 넣어주고, 이 스타일 스피치를 기반으로 스피커 임베딩을 뽑아주게 됩니다. 뽑아진 그 스피커 임베딩을 통해서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진 이 베이시스 벡터들과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그 새로운 스피커의 레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스피커 베이시스 벡터들을 통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는 과정은 어텐션 그 메소드와 동일하게 보이신 것 같이 어텐션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 임베딩이 각 베이시스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계산한 후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웨이티드 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스피커 레프레젠테이션을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이제 그 타겟, 그러니까 원하는 그 레퍼런스에 이제 벡터를 만들었다면 이 레퍼런스의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TTS의 출력에 이제 그 원하는 화자의 몫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스피커 컨디션 과정입니다. 스피커 컨디션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다인과 유사하게 그래서 스피커 레프레젠테이션이 들어오면 각 리니어 레이어를 각각 거쳐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계산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통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얻어진 그 프레임 그러니까 만들어진 스타일이 입혀지지 않은 그 피처에 이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맞춰줌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이제 스타일 쪽에 맞춰주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과정은 그 스타일 트랜스퍼 쪽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스 부분이 나왔는데 로스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로스로 레귤라이제이션 로스와 디스트리뷰션 로스가 있는데 레귤라이제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전에 이제 그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 표현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들 간이 얼서고날 해야지 다양한 그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베이시스들 간의 얼서고널티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를 사용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부분 로스가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션 로스 같은 경우는 KL 다이버전시 로스로 그 어텐션 스코어들 간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 어텐션 스코어 WI라는 것은 그 오리지널 스피치를 말을 하는 것이고 WI 헷 같은 경우는 그 오리지널 스피치가 아닌 만들어진 스피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만들어진 그 피처의 그 어텐션 스코어가 오리지널과 이제 동일하도록 이제 그 분포를 이제 유사도를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그 오리지널의 이제 분포를 이제 추측을 하게 해주는 로스입니다. 이 두 가지 로스를 통해서 스피커 레프레젠테이션의 정확도를 좀 높임으로써 이 제로샷 그 시나리오에 좀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모스와 이제 S모스를 사용을 했고 이 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자연스러움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시뮬리티 즉 S모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소리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넣어준 타겟 소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은 20명이고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으로 멀티 스피커 데이터셋과 싱글 스피커 데이터셋으로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S모스와 모스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S모스가 높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D벡터와 어, 패스 스피치와 기존 패스 스피치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에이다 스피치 4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제안한 이 에이다 스피치 4에서 제안한 방법인 그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어, 스피커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좀 더 성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벡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스피치 레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그 벡터로 어, 이 방법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벡터를 뽑는 것보다는 이 베이시스를 통해서 그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럴 바에 이제 모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뽑는 것이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GT 값이 지금 3.69인데 지금 제한된 방법이 3.66으로 좀 많이 높은 수치를 볼 수 있고 그 S모스 같은 경우도 GT 값과 거의 유사한 것 좀 어느 정도 따라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크게 이제 스피커 부분에 대한 스피커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로스 부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 이제 컨디션 즉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부분과
이제 로스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봤을 때 올서곤한 성질을 보존해 주는 것이 에스모스에 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서고널티를 보장해 줌으로써 좀 더 다양한 피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베이시스 기반한 이 방법들 역시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LN인데, 이것은 이제 레이어 노음을 통해서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 또한 원하는 자기가 넣은 그 타겟으로 넣은 그 화자로 이제 좀 변환하는 데 도움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수에 따른 이제 실험 결과가 나타낸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2,000명으로 설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에스모스와 시모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명에서 3,000명, 5,000명 넘어가도 크게 수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00명 설정하였고, 이 3,000명, 5,000명을 한다면 그 계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2,000명을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그 에이다 스피치 4라는 것은 이제 그, 어, 이 에이다 스피치 4라는 것은 이제 그 베이시스 벡터와 다른 베이시스 벡터와 그 CIN 디스트리뷰션 로스를 통해서 어, 제로샷 시나리오를 대응하는 것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러한 제로샷 시나리오 대응한 것에 기존 방법들은 베이시스를 활용하지 않아서 좀 일반화 성능이 낮았지만, 제한된 이 에이다 스피치 4에서는 어, 베이시스 벡터와 이 CIN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논문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로샷 시나리오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얼마나 잘 올서고날한 이 스피커 그 베이시스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방법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베이시스 개수와 그 디멘전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어댑티브한 TTS 쪽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